안녕하세요, 웅순입니다. 이번 시간은 주식을 잠시 떠나서 실생활과 관련된 후기입니다. 단백질 유전자 재조합 백신을 맞기 위해 긴 시간을 기다려 접종한 노바백스 백신 경험을 포스팅으로 작성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차 시기입니다. 2월 22일 노바백스 잔여 백신 예약. 용인 웰봄 소아청소년과 의원. 근처 병원 중에 비교적 주차가 편한 곳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해당 병원은 빌딩 지하 1층에 주차장이 있고 건너편 근린공원에도 임시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아과라서 아이들이 많겠구나 예상은 했지만 역시나 입구부터 아이들 울음소리가 쩌렁쩌렁합니다. 백신 접종 덕분에 소아과의 보호자 아닌 환자로 내원하는 특별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진료실 이름도 전부 친근합니다. 마치 어린이집과 같이 진료실도 거북이방, 고양이방, 팬더방 등의 명칭이 달려있고 TV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상영되고 있습니다. 요즘 소아과는 이렇게 잘 꾸며놓음으로써 아이들이 환경적인 공포심을 갖지 않도록 신경 쓰는 모습입니다. 안내에 따라 간단한 문진표를 작성 후 거북이방에서 노바백스 백신을 접종 완료하였습니다. 노바백스의 특징은 작은 주사기 안에 약품이 담긴 채로 낮게 포장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 백신에 비해 주사 바늘이 얇고 주사 한 개당 정량이 정확히 담겨 있어 주사를 놓는 의사도 맞는 환자 입장에서도 서로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접종은 0.5초 만에 끝나고 모기가 무는 듯한 작은 통증이 전부입니다. 접종 부위는 물이 닿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형 밴드를 부착하고 하루 정도 지내야 합니다. 접종 후 3일간 음주 및 격렬한 운동 등을 금지해야 하는 것은 모든 백신의 공통점입니다. 개인적으로 기존 mRNA 백신에 대한 불신으로 줄곧 단백질 유전자 재조합 백신의 탄생을 기다려왔습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B형 간염과 같은 검증된 방식으로 제조되기 때문에 일부 현장의 의사들은 보다 안전하고 보관도 편리하다며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접종 후 진료실에서 나와 15분 정도 대기하며 혹시 이상 반응이 있지 않는지 체크합니다. 맞을 때 따끔한 걸 빼고는 딱히 접종 부위에 통증은 없는 느낌입니다. 1차 접종 후 6시간 경과합니다. 조금 나른한 점을 제외하고 특별한 증상은 없습니다. 부작용으로 잠이 오는 증상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녁 식사 후 식곤증인지 백신 후유증인지 구별이 안 될 만큼 경미합니다. 어쨌든 나른하기도 하고 밤이 깊었으니 잠을 청합니다. 아직까지 아무런 이상 반응이 없어 특별히 약은 복용하지 않았습니다. 2차 시기입니다. 3월 18일 노바백스 자동 예약. 용인 웰봄 소아청소년과 의원. 2차 접종은 1차 접종 3주 후 자동으로 같은 병원으로 날짜가 예약됩니다. 따라서 특별히 잔여 백신을 알아볼 필요 없이 1차 접종 기관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고 희망일을 예약하면 됩니다. 3월 18일 금요일에 접종받기 위해 한 번 더 해당 소아과를 방문하였습니다. 1차와 마찬가지로 문진표를 작성하고 대기합니다. 문진표 내용은 딱히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백신을 접종하기 전 알러지 등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표입니다. 잠시 후 거북이 방으로 안내되어 노바백스 2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1차 때 아주 조금의 이상 반응도 없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맞았는데 일반적으로 1차에 비해 2차가 후유증이 더 크다고 하여 조금은 긴장이 되었습니다. 2차 주사는 1차보다 접종 후 팔 부위의 통증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만 운전하는데 지장이 있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2차 접종 후 5시간 경과입니다. 약간의 소화불량 느낌이 있어 소화제와 함께 타이레놀 하나를 복용하였습니다. 타이레놀을 복용한 이유는 팔 부위의 통증이 제법 북신거렸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왼팔을 사용하지 않으며 경과를 지켜보았습니다.
2차 접종 후 9시간 경과입니다. 접종 부위의 욱신거리는 느낌 외에는 특별한 이상 반응은 없습니다. 왼팔 사용에 전혀 지장이 없는데 다만 어깨 위로 올리거나 머리 뒤로 넘기는 동작 등은 무리가 있어 자제하였습니다. 밤사이 심한 통증이 있을까 두려워 타이레놀을 추가로 한 알 더 먹고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도무지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사람에 따라 불면증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을 듣긴 하였는데 밤이 깊어도 정신이 또렷하여 하품도 안 나는 특이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딱히 접종 부위가 아프거나 하진 않았지만 밤새 뒤척이다 겨우 몇 시간 간신히 눈을 붙인 듯 합니다. 2차 접종 후 18시간 경과입니다. 일반적으로 백신이 온 몸에 퍼지는 시간은 8시간 경과 후입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경우 18시간이 되어서야 약간의 이상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심장을 조이는 듯한 경미한 협심증 느낌이 있어 잠에서 깨 물을 많이 마시고 조심히 행동했습니다. 어깨의 통증도 전날보다 커진 느낌입니다. 맥박과 호흡 등은 모두 정상이며 여태 단 한 번도 정상 체온을 넘어간 적은 없습니다. 어깨와 가슴 통증이 거슬려 식사 후 나프록센 성분의 진통소염제를 복용하였습니다. 보통 이부프로펜 성분의 소염제가 염증으로 인한 흉통 등에 효과적입니다만 구비해둔 약이 없어 나프록센을 복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약을 복용할 때에는 반드시 식사 후 복용해야 합니다. 절대 빈속에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강한 성분 때문에 위경련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 위장 장애가 있는 분들은 비타민 한 알이라도 빈속에 먹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2차 접종 후 26시간 경과입니다. 진통소염제 효과를 본 덕분에 가슴 통증 및 어깨 통증이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맥박과 호흡도 여전히 정상이며 체온도 그대로입니다. 딱히 열이 난다거나 두통, 소화불량, 가려움 등의 증상도 없습니다. 노바백스의 부작용은 대체로 경미한 편인데 사람에 따라 각기 다른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약간의 가슴 통증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심근염이 두려워 화이자 접종을 기피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노바백스를 기다리기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백신을 안 맞을 수 있는 환경이 최선이겠지만 어쩔 수 없이 맞아야만 한다면 차선은 유전자 제조합 백신이라 생각합니다. 2차 접종 후 30시간 경과입니다. 이제는 특별한 후유증 없이 접종 전 몸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백신 접종 전후로 단백질을 많이 보충해 주는 것이 좋다고 하여 일부러 소고기 위주로 식단을 마련했습니다. 기존 mRNA 백신은 임상 결과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부작용인 심근염에 대한 우려도 꽤나 공포스럽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접종하지 않고 최대한 조심히 사회생활하며 단백질 유전자 제조합 백신의 탄생을 손꼽아 기다린 이유입니다. 최근 폭증하는 확진자 때문에 더 이상은 미룰 수 없어 백신 접종을 결심하였고 기존 mRNA의 대안으로 국내에 도입된 노바백스 백신을 선택하였습니다. 물론 오래전부터 베트남 나노코박스 백신의 탄생을 응원하던 사람으로서 아쉬운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정치적인 손길이 미치지 않았더라면 벌써 출시되고 남았을 텐데 나노코박스 대신 노바백스를 접종하여 의미가 살짝 퇴색된 느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노바백스도 기존 백신에 비해 확실히 안전하고 부작용이 덜해 저와 같은 미접종자나 1, 2차 백신 후유증을 겪은 사람, 기저질환자들에게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안티백서가 아니라면 코로나 감염이 염려되는 상황에서의 단백질 백신은 충분히 좋은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최근 노바백스를 교차 접종으로 3차로 맞는 사람들도 많이 증가하고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사로 보도된 소식처럼 현재까지 10만 건당 이상 반응 신고율은 기존 백신보다 노바백스가 가장 낮은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웅순이의 노바백스 1, 2차 접종의 생생한 후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